하나 둘 셋 넷. 지섭 윤섭 소리 잘 들려요? 하나 둘 셋 넷. 지섭 윤섭 소리 잘 들리나요? 오케이. 이게 현장에 지금 또 아무도 없어가지고요. 그거 이게 또 방송 이상하면 체크해 줄 사람이 없네요. 네. 그거 듣다가 조금 소리 이상하거나 하면 그 학원으로 연락하시면은 그거 이제 바로 이제 전달이 될 겁니다. 이 현장에 누가 있으면 좋은데 오늘도 아무도 안 와가지고. 자, 봅시다. 네, 오케이. 고마워요. 자, 봅시다. 자, 오늘 이제 주로 할 게 속도론입니다. 속도론이 아마 학교에서 진도가 끝났을 건데 뭔가 조금 이제 중요한 내용을 좀 문제들을 몇 가지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우선 저번에 했던 이제 21년도 기출 중에서는 이제 오늘 이제 12번 문제를 한번 해볼 건데, 우선 첫 번째 반응식이 A가 B가 된다라고 한 이런 뭐냐면 반응식이 하나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속도식이 바로 이렇게 주어져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주어져 있다라는 것의 의미가 뭐냐면
바로 여기에 있는 이 A의 농도 반응물이죠. 1승에 비례하는 몇 차 반응? 1차 반응이구나 이라고 하는 것을 금세 알 수 있죠. 그리고 얘는 여기까지는 이제 속도 법칙이죠. 근데 이제 반응 속도를 어찌 표현할 수도 있냐면 미분형 속도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죠. 그러면 지금 이 A에 대해서는 이런 꼴로 표현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마이너스가 있는 건 이게 A가 지금 반응물이라서요. 그래서 이때 이 1차 반응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물리적 현상에 대해서 그래프로 그려가지고 한번 표현해봐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래프 3개를 그리라고 하는 건데 우선 첫 번째는 X축은 농도, Y축은 반응 속도라고 했을 때 그래프가 어떻게 나타나겠느냐? 바로 얘를 그대로 그래프로 나타내라는 얘기죠. 바로 그냥 원점을 통과하는 1차 함수, 즉 비례직선 그래프가 나타납니다. 자, 이때 기울기는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V 이퀄 K의 A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에 있는 속도 상수, 이게 바로 기울기가 되겠죠. 자, 이때 이 두 관계에서 미분방정식을 풀면 꼴이 어떻게 됩니까? 너무너무 유명한 녀석인데 바로 이런 식으로 속도식이 표현이 되죠.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 t가 시간이 되고 요 a가 그 반응물의 농도가 되는데 어쨌건 지금 이게 반응물인지라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거를 이렇게 이제 미분방정식을 풀면 지수함수의 관계에서 농도가 줄어들고 있다를 알 수가 있겠죠. 이때 시간이 0초일 때 맨 처음이겠죠. 그때 A의 농도, A0 이게 바로 초기 농도가 되겠네요. 자, 1차 함수와 1차 반응과 관련해서 또 하나 중요한 거 여기 주어져 있는 요 수식에다가 이렇게 로그를 취한 거죠. 여기다가도 로그를 짜잔 취해 주시면은 바로 lnA는 -kt 플러스 로그 A0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얘를 로그를 취해서 이렇게 분해를 해내면 여기에 있는 t 시간이죠. 시간을 x축에 그릴 때 농도의 로그를 표현해 놓은 걸 y축에 도시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때 여기에서 뭐가 나타나느냐? -k가 기울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lnA0가 y절편이 되겠죠. 그래서 직선인데 y절편은 초기 농도에다가 로그를 취한 거, 그 다음에 이 기울기가 -k로 항상 음수로 나타난다는 거. 왜 음수냐면 속도상수가 음수일 수는 없잖아요. 속도상수는 항상 양수인데 거기에 마이너스가 붙었기 때문에 기울기가 항상 음수꼴로 표현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 함수에서 나타날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이고 유명한 내용이 되겠네요. 자, 됐고요. 그 다음 이 문제가 이게 크게 어려운 건 아닌데 여러 가지 새끼 문제들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두 번째 2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가그래프의 기울기. 가그래프의 기울기를 물었습니다. 바로 속도상수 K가 되겠죠. 별거 아닙니다. 근데 혹시나 실수할까봐 얘기를 하는 건데 수식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의 기울기는 K가 될 거고요. 만약에 1차 함수와 관련된 수식을 요거라고 했을 때는 기울기가 -K다 이렇게 써야 되는 거 요거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이 논리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직선이 이렇게도 나타나고 이렇게도 나타나는데 이때는 기울기가 K, 이때는 기울기가 -K. 이거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3. 자, 세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 그래프를 보고 V 콜 KA가 타당함을 설명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나로부터 가를 보여라, 이런 말인 거죠. 나로부터 가를 보이라. 자, 원래는 이제 속도 법칙이 있고, 보시다시피 미분방 형식을 풀어서 이 등호관계 속에서 거기에 결과가 이거잖아요. 그럼 어차피 방정식을 푼다는 것 자체가 다 필요 충분 조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하고 이게 다른 게 아니고 똑같은 거라고요. 동일하게 같은 건데, 이게 필요 충분 조건이 되는 것을 수학적으로 산수를 통해서 좀 보이라, 뭐 이런 얘기인 거죠.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될 거냐?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에서 이걸 보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자, 여기 줄게요. 여기 줄게요. 여기 줄게요. 그래프를 줄게요. 자,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할 거냐면요. 얘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할게요. 그럼 어떻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냐면, A0는 초기 농도니까 상수라서 그대로겠죠. 그럼 뒤에 있는 이 지수함수를 미분하라는 얘기인데, 여기에 있는 지수함수는 미분해봐야 원래 그 함수꼴로 돌아오죠. 다만 이 안에 지금 미분병수 T 안에 마이너스 K 상수가 곱해져 있기 때문에 이게 마이너스 K가 앞으로 튀어나오겠네요. 아시겠죠? 이렇게 해놓고 보니 여기서부터 여기, 이게 어딨나요? 여기 있네. 이게 이거랑 같죠? 그럼 이게 넣으시면 얘를 어떻게 바꿀 수 있다? 마이너스 K의 A, 이렇게 바꿀 수가 있네요. 맞나요? 그럼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뭐 KA가 마이너스 DA DT임을 알 수 있는데, 이게 정의에 의해 반응 속도 V임을 알 수가 있겠죠. 아시겠죠? 오, 증명됐네요. 결국 뭐 이게 됐건 필요 충분 조건이기 때문에 언제든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3번은 됐고요. 그 다음 4번. 자, 4번에서는 다 그래프의 기울기는 무엇을 나타내는가? 다 그래프 기울기. 역시나 선택지로 나오네요. 다 그래프가 누구냐면 요거 기울기가 뭐라고요? 마이너스 K. 속도 상수에 마이너스 붙인 거. 따다. 이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5번. 위 반응이 25% 완결되는데 240초 걸렸다. 이 반응의 반감기는 몇 초인가? 자, 그럼 이제 여기 줄게요. 에이. 자, 4번째. 반응이 25% 진행되었을 때, 그때 시간이 얼마나 돼 있어? 240초. 그러면 이때 이 녀석의 반감기, 이게 얼마냐? 요거를 묻고 있습니다. 좋아. 자, 이후에 들어온 동우, 범석, 지섭, 윤섭, 현준, 정현, 지민 다 잘 들리나요? 소리 다 잘 들려요?
오케이, 잘 들어가죠? 됐습니다. 어이, 좋아요. 네. 네. 좋아요. 현준이만 이렇게 그 프로필 사진이 있네요. 좋아. 자, 어제건 볼까요? 자, 수리적 관계가 있으니까 그걸로부터 문제를 이제 충분히 풀어낼 수 있다. 뭐 이런 거거든요. 자, 근데 이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떤 생각을 또 하나 해볼 수 있냐면, 이거 이제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건데, 우선 첫 번째 1. 시간과 농도 사이의 관계. 이걸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시다시피 1차 반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뭐냐면, 여기에 있는 이 반감기가 로그의 속도 상수 K, 이렇게 나타나는 게 이게 이제 굉장히 유명하죠. 그래서 얘를 뭐 당연히 외우고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시간과 농도 사이의 관계가 앞서 어떻게 표현됐었냐면, 바로 짜잔. 이게 아까 여기서 이제 그렸다 지운 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KT. 보이시죠? 이렇게 표현되잖아요. 이게 이제 원래 맨 처음 미분 방식을 풀면 나오는 꼴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쓰면 되는데, 얘를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죠. 여기 있는 요 K가 반응 속도 상수잖아요. 그럼 얘를 이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익스포넨셜 한 다음에 마이너스 하고 반감기 로그 2 곱하기 시간 t. 자, 쟤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볼 수 있다, 이런 말이죠. 되겠죠? 그럼 여기에 있는 이 ln하고 이 로그하고 이게 약분이 되면서 이 꼴을 어떻게 바꿀 수가 있냐면,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2의 지수에 마이너스 반감기분의 초기 시간,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래서 사실 이런 표현이 이게 가장 유명하죠. 1차 반응에서 아주 유명한 수식인데, 때로는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좀 편리할 수 있다 라는 걸 좀 기억을 해두세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때 이 반응 조건에서 이 반응 양론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반응이 어떻게 되느냐 보시다시피 몇 프로? 25% 진행이 됐다고 했었죠. 그러면 쟤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요렇게 저기에 있는 저 A. 자, 이놈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느냐? 얘가 지금 어쨌거나 지금 요거 이 반응물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처음 농도가 A0였고 25% 반응이 진행된다는 얘기는 바로 얘를 요렇게,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요 4로 나눈 거, 이게 바로 25%라는 얘기겠죠. 맞나요? 자, 그럼 얘를 계산해 주면 값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 바로 0.75 A0 이렇게 되겠네요. 맞죠? 그럼 이것으로부터 요 경우 A over A0가 0.75. 그래서 25% 반응 진행이라는 것의 의미가 바로 요 비율이 0.75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네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얘가 0.75다 라고 하면 이게 결론적으로 얘랑 같아야 되잖아요. 그럼 얘가 2에 마이너스 짜잔 반감기에 자 이렇게 될 때 시간이 몇 초라고 했어요? 여기에 있는 요 시간이 지금 몇 초가 걸렸다? 240초가 걸렸다고 돼 있죠. 그럼 저 시간 자리에다가 240초 이걸 짜잔 이렇게 넣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풀면 뭐가 나온다? 반감기가 나온다 이런 말입니다. 되죠? 자, 그럼 얘는 어떻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느냐? 뭐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겠네요. 양변에 그 뭐 로그를 취하죠. 그럼 이제 로그 0.75니까 뭐 4분의 3은 마이너스 반감기에 240초 곱하기 로그 2 이렇게 되겠군요.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반감기는 얼마? 얘를 이쪽으로 보내고 얘를 이쪽으로 보내면 되니까 240초 곱하기 로그 2 10을 밑으로 한 로그입니다. 를 로그 3분의 4로 나누어주면 된다 이런 말이죠. 마이너스가 있는 걸 3분의 4를 뒤집어 가지고 3분의 4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얘를 계산해 주면 반감기가 최종 얼마로 나오느냐? 578초 이렇게 나타나게 되어 있네요. 됐죠? 이런 식으로 풀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뭐 사실 뭐 개념적으로 어려운 건 아니죠. 1차 반응에서 시간에 따른 농도사의 관계가 수식으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시간에서 어떤 해당 반응물의 농도가 어떻게 되는지 구해라 라고 하는 게 당연히 개념적으로 어려운 건 아니지만 얘를 풀 때 조금이라도 편리하게 풀어야 되겠죠. 그럼 그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관계식이 요거.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 밑을 2로 둘 수도 있는데 밑을 숫자 2로 둘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금 더 편리하게 반감기에 대한 시간을 금방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5번째. 이게 5번째였구나. 넘버링은 5번째. 그 다음 6번째. 자, 6번째 문제는 뭐냐? 바로 90% 완결. 당연히 이제 5번의 결과를 그대로 활용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90% 완결이니까 첫 번째 1 반응 양론. 어떻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까? 반응물 A가 초기 A0만큼 있었는데 90%까지 완결된 거니까 0.9만큼 반응이 된 거겠죠? 그래서 여기에 90%를 0.9라고 쓴 겁니다. 그럼 계산을 해주면 0.1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다? 그럼 이제 시간 계산 바로 이 관계로부터 현재 농도를 초기 농도로 나눈 값이 비율이 0.1 혹은 10분의 1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게 결국 뭐랑 같아야 돼? 이거랑 같아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밑 2에 마이너스 반감기분의 시간. 자, 그러면 양변 로그를 취하면 자,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양변 얘를 이제 로그를 취하는 거야. 로그를 취하면 10의 로그 10분의 1을 로그 취하고 얘는 마이너스 t
반감기 곱하기 로그 2 이렇게 되겠죠. 근데 10분의 1을 로그를 취한 건 이건 마이너스 1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지금까지 걸린 시간 t 얘는 뭐다? 바로 여기에 있는 짜잔 반감기를 로그 2로 나누는구나. 그럼 앞서 반감기가 얼마였죠? 앞에 구해놨잖아요. 578초라고. 그럼 얘를 로그 2로 나누죠? 로그 2로 나눈다. 그러면 그 값이 얼마냐? 바로 1920초. 일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1차 반응과 관련된 아주 기초적인 문제인데 기본적인 겁니다. 틀리면 안 되는데 계산을 할 때 그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수식을 저렇게 살짝 바꿔가지고 계산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걸 좀 인식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필기 마무리 하시고요. 한 30초 있다 지우겠습니다. 자, 지울게요. 에잇. 자, 13번. 자, 13번 문제. 자, 맥스웰 볼츠만 분포 문제네요. 자, 그래서 이제 뭐 그 자연과학에 아주 유명한 두 학자죠. 맥스웰이라는 사람이 있고 볼츠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사실 둘이가 이제 공동 연구를 했던 건 아닙니다. 특히나 이제 이 사람은 완전 혼자 항상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공동 연구는 아니고 그러니까 서로의 연구 결과를 이제 활용해서 뭐 최종적인 결과로 나온 건데, 자, 이는 뭐냐면 자, 어떤 속력으로 병진 운동, 그런 기체 분자의 확률 밀도 함수로 제시된 게 바로 맥스웰 볼츠만 스피드 디스트리뷰션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런 말이 나오죠. y축이 이제 분자수라고 되어 있는데 분자수란 말 대신에 확률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0 이렇게 된 상태에서 x축 데이터가 운동 에너지로 표현되고 있죠. 그러면 운동 에너지가 수식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이제 운동 에너지는 병진 운동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병진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m v 제곱 이렇게 표현되죠. 그럼 여기에서 이 v 이게 속력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곱이 있건 아니건 그 운동 에너지와 속력은 이렇게 1대1 대응 관계에 서로 증가하는 그 함수 관계가 있기 때문에 x축을 변진 운동 에너지라고 둬도 되고 이렇게 속력이라고 생각해도 뭐 이렇게 그래프의 개혁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경향성은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래프가 두 개가 나오죠. 하나가 짜잔, 또 하나가 짜잔. 이때 각각의 온도를 얘를 T1, 얘를 T2. 그럼 이 그래프 같은 거야. 사실은 그 뭐 구장의 기체 관련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배운 적이 있기 때문에 바로 뭘 할 수 있다? 이렇게 조금 분포가 좁은 이 녀석은 무조건 저온 조건이고, 분포가 좀 넓어지는, 표준 편차가 좀 커지는 얘는 항상 고온 조건인 거죠. 이걸 그림에서 바로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때 첫 번째 1, 각각의 반응에서 반응 속도 상수를 비교해 보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느냐. 자, 봅시다. 자, 여기서 보시면 우선 첫 번째 1, 문제에서 속도 상수 크기 비교입니다. 속도 상수 크기 비교. 자, 그럼 이때 아주 유명한 수식 중에 바로 뭐가 있느냐. 짜잔. 이게 있죠. 자, 이 수식의 이름이 뭡니까? 바로 그 유명한 아레니우스 속도 수식이 되겠죠. 이때 여기에 있는 이 기울기 부분, 이게 항상 부호가 마이너스거든요. 이유인 즉슨 여기가 마이너스라서요. 그럼 이 경우 이 수식에서 온도가 증가하면 이 속도상수는 무조건 커질 수밖에 없어요. 왜? 로그가 증가함수니까.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저기에 있는 T1하고 T2를 비교하면 어디가 고온이고 어디가 저온이죠? T2 쪽이 더 크죠? 그러면 이게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요? 온도가 커지면 속도 상수가 커지는 관계이기 때문에 각각의 온도 조건에서 속도 상수가 K1, K2일 건데 그것도 이렇게. 그래서 온도가 증가하면 속도 상수가 무조건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혹은 속도 상수가 증가하면 온도가 증가합니다. 아시겠죠? 이 논리를 꼭 기억해 두세요. 얘는 이제 언제나 이렇게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참고로 음의 활성화 에너지라고 하는 컨셉이 있습니다. 이때는 활성화 에너지가 묘하게도 음수가 나타날 수 있는데 이 경우는 오히려 역으로 속도 상수가 작아집니다. 어떤 경우? 온도가 커지면. 그런데 이 음의 활성화 에너지는 어떤 특별한 다단계 반응에서 특별히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모든 다단계 반응이 그러냐? 아닙니다. 다단계 반응 중에서도 어떤 특별한,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지. 보통의 반응 그리고 단일 단계 반응에서는 항상 이렇습니다. 그래서 온도가 증가하면 반응 속도가 증가하는 것이 얘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단일 단계 반응이거나 보통의 다단계 반응, 그러니까 대부분의 반응은 다 이래요. 근데 어떤 아주 특별한 어떤 다단계 반응에서만 이런 일이 나타날 수 있는데 지금 문제가 언급하는 건 이런 조건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예를 들어서 우리 일상생활 경험으로 뭐 예를 들자면 여러분 짜잔
짜잔 해가지고 자, 이거 뭘 그린 거겠어요? 네, 컵라면. 자, 여러분 컵라면에 보시다시피 찬물 부어요? 뜨거운 물 부어요? 당연히 뜨거운 물 붓죠. 왜 뜨거운 물 붓죠? 바로 컵라면에 찬물을 부었다가는 제 시간에 조리가 되지 않기 때문이죠. 제 시간에 조리가 된다? 뜨거운 물을 붓는 이유, 바로 조리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예요. 조리 시간을 단축한다? 다른 말로 반응 속도를 빨리 해줘야 하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즉 우리 일상생활 경험에서도요, 온도가 올라가야 반응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이런 게 우리 생활에서 항상 일어나는 거죠. 무슨 말 알겠죠?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제 여러분이 그 운동이나 뭐 이런 걸 경기 같은 걸 하다가 뭐 타박상 같은 거 혹은 뭐 관절이 좀 삐었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물론 당연히 심하게 다치면 당연히 의사의 이제 진료를 보는 게 우선이고요. 그 의사 진료를 보고 나서 이건 뭐 이 정도면 크게 다친 건 아니다. 이럴 경우, 그리고 이제 그렇다라고 판단되는 경우는 어떻게 처치하죠? 뭐 근육통이나 아니면 관절 같은 게 이제 다쳤을 경우는 무조건 어떡하죠? 무조건 초반 초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냉찜질을 해야 됩니다. 어디 그냥 타박상을 당했거나 이렇게 삐었거나 했을 때는 무조건 냉찜질입니다. 왜죠? 냉찜질을 해야 혈관 확장을 막을 수 있어요. 차가우니까. 그럼 혈관 확장이 막아져야 어떻게 되겠어요? 모세혈관. 혈관이 덜 파괴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뭐 타박상이 있거나 아니면은 관절을 다쳤다는 얘기는 미세하게 염증들이 생겼다는 얘기고, 염증들이 더 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차갑게 해서 그쪽에 피가 쏠리는 거를 좀 막아줘야 돼요. 그럼 피가 덜 쏠리니까 혈압이 떨어지겠죠. 그럼 혈압이 떨어지니까 주변의 모세혈관이 터지는 걸 막아줄 수 있어요. 그래서 초기에는 냉찜질을 하는데, 그래서 이걸 하면, 냉찜질을 하면 이게 붓는 거, 붓는다, 부어. 그러니까 이게 붓는다. 이거 그 뭐야? 이게 그 뭐 이렇게 띵띵 붓는 거 있잖아요. 다쳤을 때 이렇게 퉁퉁 붓는 거, 이게 그거를 철자가 기억이 안 나. 하여튼 그걸 냉찜질을 하면 막아줄 수 있다고. 알겠죠? 그런데 충분히 차가워서 이게 부풀어 오는 것을 막았잖아요. 그러면 후반에는 냉찜질을 온찜질로 바꿔줘야 돼요. 계속 차갑게 하면 안 돼요. 초반에만 붓는 것을 막을 정도로만 냉찜질을 해야 되고요. 후반에는 따뜻하게 해주셔야 돼요. 왜? 이거랑 이유가 똑같습니다.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해줘야 되니까요. 왜 반응 속도가 빠르게 해야 되죠? 우리 몸에서 뭔가 상해가 생기잖아요. 그럼 우리 몸은 이거를 고치기 위해서 이쪽으로 많은 양의 수분, 염분, 그리고 영양소, 효소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공급합니다. 빨리 얘를 낫게 하기 위해서요. 그러면 얘네들이 빨리 낫게 하기 위해서 영양분을 공급한다거나 여기에서 화학 반응을 통해서 찢어진 금섬유를 다시 원래대로 되돌리는 화학 반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화학 반응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무조건 온도가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초반에는 뭐냐면 혈관 확장을 막아서 모세혈관이 파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차갑게 하지만, 그게 어느 정도 진정이 되면 일정 시간 후에는 무조건 또 온찜질로 바꿔서 그 미세한 그 염증들이 빨리 치료될 수 있도록 바꿔주셔야 돼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운동 경기에서 투수들 같은 경우 어깨가 굉장히 많이 혹사를 하잖아요. 그리고 쫙 하잖아요. 그럼 여기 이제 모세혈관 같은 게 다 찢어지거든. 그러면 딱 그 교체되자마자 불펜에 딱 내려와서 하는 게 여기 얼음팩을 딱 갖다 대요. 그 얼음팩을 갖다 대는 이유가 요거. 그럼 얼음팩 갖다 대고 나서 계속 붙인다? 아니에요. 이게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걸 떼어내고 따뜻한 걸로 바꿔줘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그게 다 반응 속도하고 관계가 있는 거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됐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난데없이 활성화 에너지를 비교하라고 합니다. 활성화 에너지가 어디에 있는 부분이냐? 바로 요거요. 자, 결론적으로 놓고 보면, 자, 활성화 에너지는 활성화 에너지인데 약간 저온에서의 활성화 에너지. 활성화 에너지는 활성화 에너지인데 약간 고온에서의 활성화 에너지가 있다고 치고, 이때 둘 중에 누가 더 크냐 작냐를 묻는다면 결론은 같다. 왜냐? 첫 번째 1, 활성화 에너지는 기본적으로 온도와 관계가 없죠. 그러면 무엇과 관계가 있느냐? 바로 반응 경로와 관계가 있습니다. 이 활성화 에너지가 바뀌죠. 아시겠죠? 이 활성화 에너지는 이 정의로 쓰자면 충돌 이론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두 분자가 충돌 후 반응 진행이 가능한 에너지 장벽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담을 담을 넘는다 좀 그런데 어떤 담을 넘어야 되는데 내가 어느 정도 담의 높이가 있잖아요. 담의 높이가 있는데 내가 이야 달려가지고 이게 살짝 이렇게 하면 담을 못 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여기서 휙 세게 뛰면 담을 탁 넘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담은 정해져 있는 거고요. 내가 거기에 도달할 때 내가 이 반응하는 내 물질 자체가 내가 저에너지로 그 담에 접근을 하느냐, 내가 고에너지로 담에 접근을 하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즉 온도라고 하는 건 반응물의 운동 에너지 상태거든요. 그것과 활성화 에너지는 이게 담 높이인 거예요. 그러면 담 높이는 정해져 있고 온도가 반응물의 반응물의 운동 에너지 상태에 대해 그 지표가 온도니까 그러니까 온도가 높으면 이 담을 넘을 수 있는 분자 개수가 많아진다는 거지. 온도가 높냐 낮냐에 따라서 담이 달라지는 건 아니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저기 담이 있는데 내가 쟤를 넘어야지 해가지고 탁 뛰었는데 갑자기 담이 막 높아져 막. 이런 건 반칙이지. 무슨 말 알겠어요? 담은 정해져 있는데 내가 좀 세게 뛰느냐 약하게 뛰느냐 이 문제라는 거예요. 즉 온도가 변해도 담 높이가 변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이죠. 아 그런데 그 담의 높이 이 에너지 장벽이 이렇게 바뀌는 경우는 그건 또 어떤 경우냐? 바로 반응 경로의 문제인 거예요. 즉 아예 다른 식으로 반응이 진행됐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뭐냐면은 초반에 이제 가정했던 반응에서 나타났던 여러 가지 상황, 즉 뭐 용매 상태나 아니면은 주변 반응물 뭐 상태나 아니면은 뭐 중간체가 가정되는 상태 그런 것들이 변했을 경우에만 활성화 에너지가 변하는 거지 온도가 변한다고 해서 활성화 에너지가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알겠죠? 이 논리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13번 되다. 됐죠? 자, 그다음 또 간단한 또 양론 문제 13번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길게 마무리 하시고요. 자, 한 15초 후에 지우겠습니다.
자, 지울게요. 지우자. 쿨쿨쿨쿨. 자, 지우겠습니다. 자, 14번. 자, 14번을 보시면, 자, 어떤 이제 반응식이 하나 주어져 있는데, 짜잔. 짜잔. 뭐, 반응식이 깔끔해요. 이 반응물이고, 생성물이고. 앞에 뭐 개수도 없네요. 그냥 뭐, x가 y가 된다. 이건데, 이 주어진 반응에서, 반응의 속도 상수가 얼마로 주어져 있냐면 4.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몰 퍼 세크 이렇게 주어져 있고 뭐 초기 농도니까 이 반응물의 초기 농도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반응물의 초기 농도가 0.24몰이래요. 이제 그래서 이제 좀 더 명확하게 X 혹은 반응물의 초기 농도 이런 식의 말이 있으면 좋은데 지금 문제에서 그냥 초기 농도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뭐 X의 초기 농도다 이렇게 생각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자, 그럼 우선 첫 번째 1. 반응의 차수 결정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우선 V 한 다음에 K의 X의 M승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자, 이런 논리 과정을 뭐라고 하죠? 요런 내용을 이걸 우리가 속도 법칙이라고 하죠. 그래서 인간의 경험에 의해서 반응 속도를 항상 주어져 있는 반응물 농도의 어떤 지수승에 비례하는 값으로 반응 속도를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게 인간의 경험이죠. 인간의 경험으로 반응 속도식을 항상 저렇게 쓸 수 있습니다. 쓴다라고 이제 가정을 합니다. 자, 이때 이 반응식의 차수에서 우리가 이제 뭘 한번 생각을 해볼 거냐면 바로 단위를 한번 체크해 보자고요. 자, 그러면 반응식의 이거 반응 속도의 단위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이제 반응 속도잖아요. 그럼 반응 속도의 단위는 몰 퍼 세크죠. 그죠? 그리고 K가 뭐냐면 속도 상수인데 속도 상수의 단위는 뭐예요? 몰 퍼 세크죠. 짜잔. 아시겠죠? 그럼 이때 우리는 이만큼이 농도라는 걸 알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여기도 몰퍼세크고 여기도 몰퍼세크라면 얘하고 얘가 약분돼서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요까지가 이게 단위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농도의 기본 단위는 뭐예요? 몰 농도잖아요. 분명 농도는 단위가 있는데 단위가 없어야 돼. 그러려면 방법이 하나 있지. 바로 여기 있는 m이 뭐이면 되는 거야? 0. 그래서 얘는 0차 반응이구나. 그래서 저 속도 상수의 단위책으로부터 얘가 지금 몇 차인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이 1hour 후, 자 문제에서 뭘 계산하라고 했냐면 X의 농도를 물었습니다. 반응물 X의 농도가 어떻게 되겠느냐. 자 그럼 우선 여기서 시간에 대한 농도 변화를 한번 살펴보죠. 어디서? in the 영차 반응. 자, 영차 반응에서 시간에 따른 농도 변화는 어떻게 표현됩니까? 바로 그 다음에 마이너스 k t 더하기 요렇게. 그래서 영차 반응에서 미분방정식 풀면 이렇게 되죠. 맞아,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자, 여기서 1hour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속도 상수가 4.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몰 퍼 세컨드. 여기 있는 시간이 1hour라고 했잖아요. 그럼 1hour는 몇 초예요? 바로 3600초일 거고요. 초기 농도가 0.23몰이라고 했네요. 그래서 얘를 계산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값이 어떻게 되느냐? 0.067이 영차 반응에 대한 전형적인 내용이 되겠네요. 되다. 자, 그 다음 3. 반감기를 계산하랍니다. 반감기라. 자, 반감기 어떻게 표현하죠? 바로 이렇게 쓰고 그 농도가 절반이 될 때까지 걸린 시간을 반감기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요거와 반감기와 속도상수 K 사이의 관계, 이걸 한번 보시면 여기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바로 초기 농도의 절반이 될 때까지 걸린 시간이 반감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이것으로부터 반감기는 바로 이렇게 표현이 되겠네요. 그래서 속도 상수의 역수가 이렇게 반감기랑 비례하는, 혹은 뭐 속도 상수하고 여기에 있는 반감기가 서로 반비례하는 관계가 나타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게 이 반감기가 현재 지금 영차 반응이죠. 영차에서는 요렇게 초기 농도가 반감기에 관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문제에서 두 번째 반감기라는 말을 쓰고 있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냐? 사실 두 번째 반감기다 이런 표현이 이게 뭐 그렇게 좀 좋은 표현은 아닌 것 같은데, 약간 좀 어색한 표현인 것 같긴 한데, 뭐냐면 진짜로 맨 처음에 주어져 있던 초기 농도, 그 초기 농도가 맨 처음에 0.23몰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반감기가 지나고 나면 저 농도가 0.12가 되겠죠. 그 0.12가 되었을 때에 그때에 또 반감기를 묻는 것 같아요. 이 말은 지금. 자,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지금 여기가 0.24가 0.12가 될 때, 초기 농도가 절반이 됐을 때에 그 다음 반감기를 두 번째 반감기라고 한다면,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반감기는 요거. 자, 초기 농도인데 그게 또 절반이 됐을 때, 그리고 나서의 반감기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4K의 A0. 그러면 초기 농도가 0.24몰 4 곱하기 속도 상수가 4.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몰 퍼 세크죠.
를 계산해 주시면 대략 1250초 정도가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영차 반응에 대한 또 이제 그 중요한 양론 문제네요. 그래서 영차 반응에 대한 양론 문제인데 거기서 뭐 기초적인 그 내용들을 얘기해 보고 있습니다. 자, 요거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렇게 2021년 관련된 기출문제는 싹 다 풀게 되었네요. 그래서 방학 때부터 해서 쭉 우리가 풀어오고 있는데 방학 중에는 그 상념기하고 정기화학을 주로 했고요. 지금은 속도론 하고 있는데 뭐 다 합쳐 보니 2021년 기출은 다 언급을 한 것 같습니다. 오케이, 됐다. 그러면 한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세요.